그래서 우리 여기 화면 밑에 보시면 시트 몇이라고 있죠? 1.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컴퓨터를 실행시키시면 요 시트 1이 나와요. 옛날에는 시트 1, 시트 2, 시트 3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오래전 얘기고, 지금은 프로그램 딱 실행시키시면 시트 1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 작업할 수 있는 요 첫 화면을 워크시트라 그래요. 워크가 뭐 하는 거죠? 예, 작업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트다 그래서 워크시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숫자도 넣을 수도 있고 뭐 넣을 수도 있어요. 문자도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요 안에다가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워크시트의 특징인데 여기 A, B, C, D 보이세요? 예, 요거를 열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열. 그래서 제가 A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A 열이에요. A열, B열, C열. 그래서 여기를 열머리끌이라 그래요. 요 위에 머리끌, 머리 그러면 대부분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 C, D를 무슨 머리끌이라 그래요? 열머리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네, 엑셀에서는 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뭘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행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엑셀은 행과 뭘로 되어 있어요? 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때 거꾸로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열과 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한국 프로그램이에요? 미국 프로그램이에요? 미국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나중에 표 같은 거 작업하실 때 행과 열이 반대예요. 우리는 줄칸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고 떠요? 칸줄. 그래서 열행으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를 행머리끌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행머리끌.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한 칸을 셀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셀. 그래서 열과 행이 교차하는 지점을 셀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건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는데 나오기는 해요. 아예 안 내진 않아요. 여기 줄 그어져 있죠? 이거 프린트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죠. 이거는 그냥 구별해주기 위한 거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표나 이런 거 줄을 만들고 싶으시면 테두리를 별도로 뭐 하셔야 돼요? 그려주셔야 돼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활성 셀이라고 거기 교재에 되어 있는데요. 활성 셀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누르고 있는 거. 여기 누르시면은 요 옆에 이렇게 진한 테두리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거를 활성화된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요, 여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C3으로 가세요. 그러면 어디를 찍으면 돼요? C하고 3만 나눕니다. 여기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이제 이름 상자, 뭐 이름 주소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C3을 쳐도 돼요. 여기에다 C3을 치고, 엔터를 치시면 이 활성화된 셀이 어디로 가요? C3으로 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트 탭이라 그래서 요 밑에를 시트 탭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시트 몇이라고요? 1.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 더하기 있거든요. 시트 1 옆에 보시면 뭐 있으세요? 더하기. 그거 누르시면은 시트 2, 시트 3 이런 식으로 시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중에 왕기본입니다. 여기 B2 눌러보세요. B2.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 개 선택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속적인 거 선택할 때는 Shift예요. 뭐라고요? Shift. 그래서 내가 만약에 B2부터 F2까지 범위 지정하고 싶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마우스로 F2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B2 누르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F2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의 거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잡아줘요. 왜 그러냐면 Shift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연속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파일 같은 거 이렇게 범위 지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도 Shift 누르시고 처음과 끝만 잡아주시면 사이는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죠. 연속적으로 할 때에는 뭐 누르고 하라고요? Shift.
그 다음에 컨트롤은 떨어져 있는 거 잡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B2, 그 다음에 D2, 그 다음에 F2 이렇게 세 개를 설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컨트롤로 하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예요. 처음 거 누를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 안 돼요. 처음은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누를 때부터 뭐 누르고 하셔야 돼요? 컨트롤. 왜 그러냐면 처음 거부터 컨트롤 누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엉뚱한 게 하나 더 잡혀요.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 A1에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요? A1. 그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로 B2를 누르는 순간 얘네 둘이가 같이 잡혀요. 근데 나는 A1은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 컨트롤 쓰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누르셔야 돼요. 근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뭐 누르고 해요? 컨트롤 누르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값 보면은 꼭 엉뚱한 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컨트롤을 언제 누르느냐, 그게 좀 헷갈리셔서 그래요. 원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해결하셔야 돼요? 시험 보는 날 전까지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 우리의 1차 목표는 시험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또 보시면 여러 시스템을 선택할 때도 방법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지금 시트 1이라고 있으시죠? 뭐라고 있으세요? 시트 1.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눌러서 시트 3까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시트 3까지 혹시 나오셨나요? 더 만드신 분은 우클릭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대로 두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시트 3 선택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Shift 누르신 채로 시트 1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요 세 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왜냐면 Shift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트 3 선택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신 채로 뭐 하시라고요? 시트 1.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게 ITQ 기본 설정 잡는 것 중에 하나예요. ITQ 시험 볼 때 이렇게 시트 3개 만들고 이거 3개에다가 공통된 작업을 하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A열 있죠? A열에서 우클릭해보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ITQ 시험 보실 때는 요 A열의 열 너비를 1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몇으로 만든다고요? 1. 그래서 여기 열 너비 누르시고 그 다음에 1 치시고 엔터 치시면은 요게 시트 1, 시트 2, 시트 3에 한 번에 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면 3개를 다 모아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ITQ 시험의 첫 세팅 잡는 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 시트 탭을 선택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3개에 다 뭐 된다고요?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트 1로 와주세요. 시트 1의 이름을 바꿔볼 거예요. 연습 1이라고. 뭐라고 바꿔볼 거예요? 연습 1.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 변경으로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뭐라고 치세요? 연습 1. 연습 1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시트 2라고 보이세요? 네, 시트 2에서 우클릭해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그럼 거기 밑에 그 가운데쯤에 보시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네, 이름 바꾸기 누르시고 요번에는 연습 2 이렇게 변경도 뭐하다? 가능하다. 근데 교재에는 더블 클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도 되고 우클릭해서 이름 변경하셔서 바꾸셔도 가능합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트 이름은 최대 31글자까지 할 수 있는데 특수 문자는 넣으시면 안 돼요. 뭐 곱하기나 나누기나
뭐 세미콜론이나 물음표나 이런 특수 문자들은 넣었을 때 에러가 뜰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글자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글자를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더하기 눌러서 워크시트 만들었었죠. 그래서 더하기를 누르셔도 되고 Shift 누르신 채로 F11 눌러보세요. 요건 단축키예요. 네, Shift 누르신 채로 F11을 누르시면은 내가 선택한 왼쪽에 시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더하기는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어느 쪽에 나온다고요? 오른쪽. 근데 Shift 누르고 F11 누르면 어느 쪽에 나와요? 왼쪽에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 워크시트 삽입에 네, 두껍게 돼 있죠. 그거는 한 번씩 더 보세요. 왜 그러냐면 더하기는 어느 쪽에 나온다고요? 오른쪽. 네. 그 다음에 Shift 11 누르면은 Shift F11 누르면 네, 워크시트에 어느 쪽에 나온다고요? 왼쪽. 네, 그런 좀 차이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 이동. 요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요 시트도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은 그냥 끌고 가서 놓으시면 돼요. 그냥 끌고 이동을 하시면 거기 이제 삼각형 모양이 나와요. 네. 그리고 거기로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나왔을 때 뭐 하시면 돼요? 띄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이 뭐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복사도 됩니다. 네, 모두 된다고요? 복사도 돼요. 복사하는 방법은 이거를 끌고 가는데 컨트롤을 누르고 끌고 가세요. 네, 뭐 누르고 끌고 가라고요? 컨트롤. 그럼 컨트롤을 누를 때와 안 누를 때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마우스? 거기에 컨트롤을 누르면 더하기가 떠요. 뭐 누르면 더하기 뜬다고요? 컨트롤. 컨트롤 띄면 더하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더하기의 뜻이 뭐냐면 복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채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또 다른 시트가 복사가 됩니다. 근데 복사가 된 시트는요, 그 뒤에 가로 2, 가로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또 따로 뜨세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거 만들 때만 나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교재에 다 있어요. 그거 그냥 한 번씩 더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지우시는 방법은 지우고 싶은 시트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위에서 두 번째 뭐라고 있죠? 네, 삭제라고 있어요. 여기 삭제 가서 삭제 누르시고 그러면 없어집니다. 근데 삭제하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삭제하면 되돌리기 안 돼요. 우리 글씨 잘못 치거나 작업 잘못된 건 되돌리기가 되는데 이 시트 삭제는 되돌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별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나온다. 그래서 그거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했었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뭐 해볼 거냐면은 연속된 연속된 거 선택하실 때는 뭐 누르고 선택한다고요? Shift. 네, Shift 누르신 채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연속적으로 뭐가 돼요?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거 선택할 때는 뭐 누르고 한다고요? 컨트롤.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떨어진 걸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요거 두 개는 기본이에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행과 열의 전체 선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하는 방법은 그냥 요 위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B하고 C하고 D에다 할 거야. 그러면 마우스 왼쪽 누르신 채로 이동하시면 범위 지정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래서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거는 엑셀 할 때 기본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B부터 D까지 범위 지정하세요. 그러면 이 머릿글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요? 머릿글.
그 다음에 어저께 잠깐 했었는데 뭐 B2부터 D2야. 그러면 요 안에서 범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기본이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 위에서 하는 거고 일부 할 때는 요 워크시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전체로 했으니까 전체적인 거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부만 하면은 그것만 바뀌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키보드 단축키 있어요. 네. Shift 누르신 채로 여기 아무데나 하나 누르세요. 아무데나 하나 누르시고 Shift 누르신 채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요, 네, 그거는 줄을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네, 뭐 누르고 스페이스바요? Shift. 네, 솔직히 이거 잘 안 씁니다. 왜냐면 그냥 여기 가서 이걸로 많이 해요, 마우스로. 그 다음에 요번에는 컨트롤 누른 채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요, 열이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클릭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그래도 Shift 누르고 스페이스바 하시면은 행.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바 하면은 뭐요? 열. 네, 그렇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다 선택해야 될 때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1하고 A 사이에 보시면 빈 거 하나 있어요. 네, 거기 누르시면은 요게 전체 선택입니다. 그 사이 누르시면 그게 무슨 선택이라고요? 전체 선택.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요거는 단축키인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네, 교재도 잘 나와 있어요. 아무데나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A는 한글에서도 되고 엑셀에서도 되고 웬만한 프로그램 대부분 다 컨트롤 A 하시면 전부 선택이에요.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동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칸 한 칸을 셀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B2로 와보세요. B2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엔터 치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엔터 치시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엔터 치면 밑으로, Shift 누르고 치면 어디로요? 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곳에 여기 F2 눌러 보시겠어요? 요번에는 어디 눌러 보시라고요? F2.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인서트 키 옆에 보면 홈이라고 있어요. 백스페이스 옆에. 홈의 뜻이 뭐죠? 집이죠. 그래서 대부분 홈 그러면 제일 앞으로 가요. 우리 제일 앞에 칸이 뭐죠? A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 홈을 누르시면 어디로 가버려요? 네, A로 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건 잘 안 돼요, 시험 때. 네. 그나마 여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신 채로 홈 누르시면 무조건 A1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는 Shift 엔터가 위로 가는 거였죠. 근데 제일 처음으로 가는 건 뭐 누르고 하시면 돼요? 컨트롤 홈. 그러면은 어디에 있든 A1로 갑니다. 그러니까 딴 데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홈 누르시면 A1로 간다고요. 네, 첫 번째 칸. 그냥 홈 누르면 어디로 가고요? A로만 가고, 네, 그 줄에. 네, 그냥 홈 누르면 A로만 가고, 네, 컨트롤 홈 누르면 어디로 간다고요? A1로. 네, 그 차이점이 있어요. 네, 아니요, 그냥 홈 누르고 잠시만요. 요거 눌러서 있어서 스크롤 나가서 지금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4번으로 오세요. 워크시트 바로 가기 키. 그리고 우리 오른쪽으로 갈 때는 탭이에요. 네, 탭 누르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뭐 누르고 탭 누르면 왼쪽 갈까요? 네, Shift 탭. Shift 탭은 왼쪽이에요. 아까 엔터 치면 밑에였죠? Shift 엔터 치면 뭐였죠? 위에였죠. 그래서 탭 누르면 오른쪽이고, 왼쪽 갈 때는 무슨 탭이요? Shift 탭. 그 다음에 워크시트 바로가기 보시면 여기 범위 지정해 보세요.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하나 쳐보세요. 다산 쳐보세요. 연습이니까. 범위 지정하고 뭐라고 치시라고요? 다산.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엔터 치면 복사돼요. 거기 있어요. 교재. 워크시트 바로가기 첫 번째. 그래서 범위 선택 후 컨트롤 엔터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글씨 치시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 어떻게 되세요? 전부 다 똑같은 글씨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 없어졌지? 요거는 기억하고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 Alt 엔터는 뭐라 그랬죠? 셀 하나에 몇 줄 이상 넣을 때요? 2줄 이상 넣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컴퓨터 치고 그 아랫줄에다가 같은 동일 셀에다가 활용 능력이라고 치고 싶어. 그럴 때는 Alt 뭐요? 엔터 치시면 동일 칸에다가 여러 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셀 안에다가 여러 줄 넣으실 때는 무슨 엔터예요? Alt 엔터.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숙지하고 계세요. 실기에서도 많이는 아닌데 간혹가다 써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Alt 엔터 그것도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걸 워크시트라고 하는데 다음 걸로 이동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하시면 이렇게 다음 걸로 이동돼요. 컨트롤 누르신 채로 뭐요? 페이지 다운 하면은 다음 걸로 이동되고 이전 걸로 가실 거면은 컨트롤 아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컨트롤 페이지 다운이고 그 다음에 이전으로 올 때는 컨트롤 페이지 뭐예요? 업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잘 안 쓰고요. 대부분 마우스로 많이 눌러요. 뭐 마우스로 누르나 뭐 키보드로 하나 방법은 비슷비슷한데 저희가 키보드보다는 마우스에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마우스를 많이 쓰긴 할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상관없고 아까 요거 했고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저기 43페이지로 오세요. 상태 표시줄. 요 아래를 상태 표시줄이라 그래요. 요 밑에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여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 보여주냐면 여기 잠깐 혹시 아까 거 되어 계신 분들은 범위 지정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다 지워지실 거예요. 그거 다 지워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 B2로 오세요. B2 어디로 오시라고요? B2. 그래서 B2에다가 1 치시고 B3에다가 2 쳐보세요. 이거 어저께도 잠깐 했었던 건데 뭐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그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채우기 핸들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채우기 핸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1하고 2하고 범위 지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냐면 내가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몇씩 차이 날 거예요? 1씩 차이 날 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내리면 몇씩 늘어나는 거예요? 1씩. 여기 오른쪽 밑에 그 두꺼운 네모 있죠? 거기를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무슨 십자가가 되죠? 검정 십자가가 됩니다. 그때 누르신 채로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몇씩 늘어나요? 1씩 늘어나요.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채우기 핸들. 그리고 이것도 돼요. 1월도 돼요. 1월 다음에 몇 월이죠? 2월. 그래서 1월하고 2월도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두 개를 범위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저것도 되겠죠. 가나다라 마바사도. 그래서 가하고 뭐 치세요? 나 치세요. 가나. 잠시만요. 아, 이거 세팅이 안 돼 있구나. 잠시만요. 세팅이 안 되었냐? 잠시만요.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아, 가나다는 세팅이 안 돼 있네요. 가나다 말고, 그러면 저걸로 해볼게요. 뭘로 해볼 거냐면은, 갑을. 죄송합니다. 가나다는 세팅이 빠져 있어요. 갑하고 을 쳐보세요. 우리 갑을병정 진사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을 하시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시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이라 그래서 쭉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되냐면은 프로그램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넣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만드는 건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도 됩니다. 그래서 월하고 뭐 쳐요? 파치시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나 해볼 거냐면 오늘 며칠이죠? 4월 19일이죠. 그래서 04 빼기 19 쳐보세요. 그러면 4월 며칠이요? 19일. 그 다음 내일 며칠이에요? 4월 20일이죠. 이렇게 두 개만 치세요. 그리고 그냥 04 빼기 19 하면 4월 19일 자동으로 바뀌어요. 꼭 다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 넣을 때는 빼기만 넣어주시면 프로그램에서 뭘로 인식을 해요? 날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4월 19일하고 4월 20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시냐면은 앞에 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가 쭉 뜹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셔야 눌러지는 게 있어요. 다음 작업 하시는 순간 도망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 요 밑에 옵션이 있어요. 뭐가 떠요? 옵션. 거기 눌러보시면은 평일 단위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날짜 만들 때에 평일을 많이 쓰죠. 맞죠? 왜냐면 주말은 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출근 안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에는 날짜별로 쭉 만들어 놓고 평일 단위 채우기를 딱 누르면 날짜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 회사는 5월 1일 날 쉬어. 여긴 5월 1일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5월 1일을 뭐 하셔야 돼요?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프로그램이 미국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공휴일과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래서 특히 평일날 공휴일이 있는 것들은 꼭 확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안 맞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옵션 있죠. 요 옵션 있죠. 얘는 다른 작업을 하는 순간 도망가요. 그러니까 옵션은 채우기 핸들 하자마자 바로 설정을 바꾸셔야지 다른 작업한 다음에 오시면 요 옵션은 있다 없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옆에다가 다른 거 쳐보세요. 그러면 바로 옵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선택 영역 확장이 돼요. 뭐 안 돼. 어떤가요? 네. 이걸 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 이거요? 잠시만요. 이거 설정 문제인데. 시프트 계속 누르시다 보면 그게 걸릴 때가 있어요. 자동으로 세팅이. 그래서 살짝만 누르셔야 돼요. 계속 누르시다 보면 자동으로 시프트 많이 쓴다고 제가 고정시켜버릴게요. 한 번씩 해보셨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도 종종 써먹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 가시면 날짜 같은 거 많이 놓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ITQ 수업이었나? 수업하는데 한 분이 친구분이 저기 출석부 비슷한 걸 만든대요. 그리고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연락이 왔는데 못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이 채우기 핸들을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날짜를 다 쳤대요. 1일부터 말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알면 뭔가를 할 때 조금 더 뭐하죠?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채우기 핸들 이거 우리는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되지만 안 해본 사람한테 그것도 전화통화나 문자로 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한 번씩 이렇게 겪어보면은 다음에 할 때 좀 더 어때요? 편해요. 그리고 친구분한테 연락 왔다는 그분도 그러면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친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사람 한번 알려드려 보세요. 제 장담하는데 손 위로 올라갈 거죠. 알려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왜냐면 저야 이게 직업이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하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뭐 알려드리라 그러면 딱 2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내가 해줘요. 이게 생각보다 누군가한테 뭘 알려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하 직원이 뭘 해야 돼 그러면 학원을 보내세요.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든 동영상을 보든 네가 공부해갖고 알아. 이게 빠르지. 가르쳐주다 보면 막 유튜브 문자도 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만 하잖아요. 그나마 수업 시간에는. 근데 회사 가시면은 일도 배워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직장 상사 신경도 써야 되죠. 해야 될 게 어때요? 많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 따시는 분의 제일 대단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회사 다니시면서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분들 뭐 말로는 꺼내진 않지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해봤지만 진짜 힘들거든요.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3배 이상 힘들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신경 쓸 거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1, 2, 3, 4, 5, 6, 7, 8, 9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범위 지정해보세요. 이거 하나 하려고 지금까지 딴 거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시면 요 밑에 뭐 평균이나 개수나 합계나 최대값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는 분도 계시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안 나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요 밑에서 우클릭하세요. 무슨 클릭하세요? 우클릭. 그러면 요 아래쪽에 요런 게 있어요. 평균 개수. 이거 체크하시면 요 밑에 떠요. 무조건 다 뜨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뜨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다 체크되어 있죠. 평균, 개수, 숫자, 최소, 최대, 합계 다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데이터만 뜨는 거예요. 무조건 다 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우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아니요, 범위 지정을 해야죠. 네, 범위 지정 안 하면 잠시만요. 여기 떴습니다. 오른쪽 밑에 떴을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 보세요. 제게 여기 뜬 이유는 제 건 화면이 크게 나와서 여기 뜬 거고 대부분 제가 여기 뜨면 어디 생각하시라고요? 이쪽 생각하세요. 네. 왜냐면 이게 TV로 보내면서 제게 화면이 커져요. 네. 그리고 제게 여기 있으면 이쪽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게 여기 있으면 여기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1대1로 못 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얘만 키면 이게 화면이 커져요. 그리고 불편해요, 솔직히 좀. 왜냐면 밑에 거 보려면 무조건 좀 스크롤가 내려야 보여서. 그래서 보실 때 그건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요 오른쪽 밑에 기본적인 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거기를 무슨 표시줄이라 그런다고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더하기 빼기 있어요. 네, 요거는 뭐냐면 화면 크기 변경하실 때. 그래서 크게 보고 싶으시면 더하기, 작게 보고 싶으시면 뭐요? 빼기. 그거 이용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다 보면은 너무 글씨 작으면 좀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하기 눌러서 크게 해서 보시면 되고, 나는 좀 작게 보고 싶다 그러면 빼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요 옆에 퍼센트 있으시죠? 네, 그거 눌러서 요 옆에 퍼센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눌러서 변경하셔도 돼요. 더하기 빼기도 되시고. 네, 뭐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그 내용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채로 마우스 휠 위로 올리시면은 커지고, 마우스 휠 내리시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네, 그 내용도 교재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크기 조정 같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태 표시를 그러면 위에예요, 밑에예요? 밑에예요. 그 다음에 시트 보호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검토 눌러보세요.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진 않을 건데, 시트 보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고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못 고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못 고치도록 보호시킨다 그래서 무슨 보호라 그래요? 시트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시트 보호. 그래서 잠가버릴 수도 있고 잠글 때 암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암호 줄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남들 모르게 만든다고 어렵게 만드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분들이 꼭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암호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본인도 어떻게 되죠? 못 씁니다. 네. 항상 그래서 암호 만드실 때에는 쉽게 만들던가 아니면 어렵게 만들었으면 어디에다 좀 적어 놓으시던가. 네. 왜냐면 얘는 저기 뭐냐 이메일이나 네이버나 다음처럼 암호 확인할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암호를 걸어서 딴 사람들이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고치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어요. 시트 말고도 이거는 시험엔 안 나오는데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 전체 설정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다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B2에다가 1 치세요. 몇 치세요? 1. C2에다가 2 치세요. 몇 치세요? 2. 그 다음에 D에다가 는 치세요. 근데 미리미리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뒤에 할 거. 제가 어저께 이 얘기했었죠. 저희가 배우는 엑셀이 스프레드 시트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 스프레드 시트는 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표 계산 프로그램을 스프레드 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엑셀에서 계산을 앞으로 계속 해볼 건데, 이 엑셀에서 계산하실 때 계산하고 싶으면 항상 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는을 치시면 엑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지금부터 뭐 할 거야? 계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뒤에 가서 함수는 할 거니까. 만약에 내가 1하고 2하고 더하고 싶어. 그러면 1을 클릭하세요. 네. 그러면은 1이라고 안 뜨고 B2라고 뜰 거예요. 자, 얘가 있는 주소로 뜹니다. 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B2.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얘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C2 가서 뭐 하세요? 클릭하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네, 계산을 해서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엑셀의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함수 같은 거 몰라. 그래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을 4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1을 몇으로 바꿔보세요? 4.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바로 바뀝니다. 이게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회사 가시면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장난을 좀 쳐볼게요. 이거는 교재에도 없고 시험에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4부터 6까지 범위 지정해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험 공부할 때 이론 빼놓고는 검토 안 들어갑니다. 검토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실기시험 보러 갔는데 옆에 사람께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검토를 누르고 있어.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온 겁니다.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예요. 메뉴 누르는 게 달라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눌러요. 왜 다 누르죠? 모르니까 어디에서 뭐 나오는지. 근데 공부하고 간 사람들은 필요한 메뉴만 눌러요. 왜냐면 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참고로 제 주특기가 그거거든요. 빨리 시험 보고 품평해요. 쟤는 떨어지겠다. 이 사람은 붙을 것 같네? 이 사람은 애매한데 그걸 뭐 보고 하냐면 메뉴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정해져 있는 메뉴가 있는데 막 엉뚱한 거 누르고 있어. 막 도움말 누르고 있어. 그럼 뭐 한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왔다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붙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잘하는 파트 있고 못하는 파트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내 거 어디 갔더라? 잠시만요. 위치가 제게 화면이 커서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네, 데이터 무슨 검사요? 유효성 검사. 찾으신 분은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뜰 거예요. 한 번 더 누르세요. 거기 밑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렇죠. 그리고 저 화면이 나올 때까지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셔야 돼요. 괜찮아요. 이거 다 클릭하세요. 지금 썸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더하기. 누르시고, 이해하시고, 엔터 치시고, 네, 그래, 범위 정하세요. 여기 데이터 눌러서, 유효성. 그 밑에 유효성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요거는 되셨죠? 안 되었어. 서브로 하지 마시고, 네, 는 다 클릭하시고, 더하기. 네,
네,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네, 이 클릭하면 엔터 치세요. 좀 나오셨죠?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 데이터 이어서 누를 때 오고 누르셔야 돼요.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뭐냐면요, 여기에 칠 수 있는 거를 내가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글씨도 쓸 수 있고 뭐도 쓸 수 있어요. 숫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숫자만 넣게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 모든 값 눌러보세요. 그럼 거기에 숫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숫자. 정수가 숫자입니다. 정수 치세요. 그럼 여기 최소값하고 무슨 값 나오죠? 최대값. 최소값에다 0. 몇 치시라고요? 0. 최대값에다가 10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칸에는 0부터 몇 가지밖에 못 쳐요? 10까지밖에. 문자 쳐도 에러 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를 안 주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은 못 넣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설명 메시지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설명 메시지 누르시고 제목에다가 숫자 입력이라고 치세요. 못하셨으면 얘기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실기할 때 특히.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에다 뭐라고 치시냐면 0부터 10까지 입력하는. 0부터 몇 가지요? 10까지 입력하는.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기능도 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왜냐면 뒤에 가면은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수업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숫자 입력하고 0부터 몇 가지 입력할 수 있다? 10까지. 그 다음에 여기 오류 메시지 눌러보세요. 무슨 메시지요? 오류 메시지. 제목에다가 바보냐? 바보냐? 바보잖아요. 0부터 몇 가지만 넣으라 그랬어요? 10까지.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에다가 말 좀 들어라. 진짜 회사가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나요.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까 친 게 나와요. 네, 몇부터 몇 가지요? 0부터 10까지.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누르신 다음에 네, 거기에다 11 쳐보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 에러 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 이외에는 뭐하게 할 수 있어요? 못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요 글씨 빼놓고는 넣지 마.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 길이로 막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3글자, 5글자. 그런 식으로 그 유효성 검사에서 그 내용만 바꿔주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어느 프로그램이든 그렇지만 요즘에 엑셀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활용성은 되게 높아요.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당연히 내가 그걸 쓰려면은 시간을 투자해서 익혀야 되고 그 문서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거는 확실하더라고요. 뭐는 확실하냐면 뭔가를 만들 때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처음에 만들 때 좀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뒤에 가서 할 일이 줄어요. 네. 근데 처음에 대충 만들어 놓으면 뒤에 가서 할 일이 어떻게 되죠? 많아지긴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왜냐면 나 혼자 쓰는 거면 괜찮지만 만약에 여러 명이 쓰는 거야.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 바깥의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셀에다가 이런 걸 다 뭐 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 만들 때는 어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근데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쓸 때도 편하고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갈 확률도 어쩌죠? 줄어들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도 가능하냐면 여기 F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F 기왕 한 거 제가 자주 써먹는 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쳤다가 그 실기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목록으로 바꾸세요.
뭘로 바꾸세요? 목록. 그래서 주로 이거는 어디에 쓰면 좋냐면 품목 같은 거에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 가시면 품목 정해져 있죠. 근데 만약에 품목이 어떤 건 막 30글자야. 어떤 건 막 15글자야.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 회사는 엑셀에서 직접 쳐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목록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치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되죠? 그 목록을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원본이라고 있죠. 여기 밑에 한번 누르시고 여기 J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요번에는 여기 밑에 원본 있죠? 네, 여기를 어디를 누르시라고요? J 한 번 눌러. 그 다음에 확.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지금 뭐 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J에다가 요즘 과일이 비싸니까 사과, 뭐 배, 딸기, 포도, 네. 그다음에 뭐 있지? 꼭 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 바나나. 네, 복숭아, 바나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쳐보세요. 사과. 수박. 사과. 근데 범위 아까 잡은 데에다 쳐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여기 목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처음에 어디 범위 잡았었죠? F 잡았죠. F를 여기 누르시면 요 옆에 요 목록 단추가 떠요. 그리고 그걸 누르시면은 우리가 친 게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뭐 하면 돼요? 선택하면 그 글씨가 바로바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숨겨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크기를 몇으로 잡으면 되냐면 0으로 잡아도 되고 우클릭하시면 숨기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얘는 안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크기를 늘렸다가 필요 없을 때는 숨겨버렸다가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론 시험에는 비슷한 거 나올 수 있는데 실기에서는 저희 실기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컴퓨터 기본반이나 이런 반 수업할 때 시간 남으면 뭐 거래 명세로 이런 거 한 번씩 만들거든요. 엑셀로. 저희 반에서 못하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이력서 같은 거 있죠.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장담하는데 만들다가 욕할 겁니다. 왜냐면 한글로 문서 만드는 건 쉽거든요. 왜냐하면 한글은 무슨 프로그램이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 걔는 쉬운데 엑셀로 문서 만들기는 진짜 어려워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는 분은 간단한 문서는 되는데 이력서 같은 거는 만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해보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만드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저희가 J를 다 잡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만약에 여기 일부만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품목이 생겼어. 그러면 범위를 다시 잡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 잡아버리면 여기에다 뭐만 하면 되죠? 치기만 하면 되죠. 참고로 이게 끝에가 몇 칸까지 가능하냐면 컨트롤 누르신 채로 방향키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 104만 8,576개까지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만 개까지 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신 채로 방향키 위로 하면은 다시 가요. 요건 나중에 저기 알려드릴 거예요. 실기할 때. 왜냐면 실기할 때 하나 정도 좀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폭이 좀 넓기는 합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긴 하지만 저도 엑셀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우는데 좀 머리가 조금 아파서 그러지 내가 어느 정도만 할 줄 알면 진짜 쓸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런 사장님 만나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취업하신 다음에 놀러 왔는데 사장님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일주일에 하나 내지 2개씩 숙제 내준대요. 엑셀로 문서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리고 문서 만들어 가면 그때부터 까는 거죠. 왜 여기에다 색깔 안 넣었냐, 여기에다 왜 함수 안 넣었냐, 이렇게 맨날 혼난대요. 네.
사장님은 말로는 자기 엑셀 공부시켜준다 그러는데 본인은 왠지 사장님 스트레스 푸는 것 같다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실기책, 네, 그 1권 있죠. 네. 어저께 저희 1작업하고 이제 2작업 조금 하다 말았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2작업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